우리나라가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최초로 살림의 비율을 계산을 했는데요.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찍어보십시오. 1960년에 최초의 우리나라의 살림 면적, 살림 비율. 남북한 합해서요? 196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0년이요? 15%? 최초. 15%? 30%? 너무 67%였어요. 70%라고 대충 들었고 그런데 최초는 67%. 그럼 지금은 몇 퍼센트? 지금은 줄었을 것 같아요. 하도 가꾸기. 봉사도 파괴되고 온갖 산이 다 파괴되고 개발하면 우리 어디로 가요? 아파트. 산으로 가죠. 그러면 60년 동안 우리는 숲을 계속 파괴한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가 됐을까요? 60%? 65년 동안 파괴해서 62%입니다. 63%가 조금 안 돼요. 63%가 조금 안 돼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62%라고 하는 게 조금 가깝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63%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몇 퍼센트 줄었어요? 4%. 얼마 안 줄었죠? 네? 얼마 안 줄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택지 개발을 하고 뭐 서울시 도시가 확장이 되고 저 시골에 다 부서지고 그랬는데도 4% 밖에 안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이 4%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압축 성장기에 65년 동안 만들어낸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살림 파괴 행위가 일어난 게 4%. 단지 4%다. 정말로 천지개벽을 합니다. 근데 60년, 65년 역사 동안에 그 4%가 줄어들면서 수많은 숲속의 동물들, 식물들이 멸종을 해갑니다. 단지 그 정도 멸종을. 65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생명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짧은 시간. 적응을 할 수 없는 시간.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의 살림 면적은 얼마 정도 될까요? 서울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의 살림 면적은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평방 킬로미터 정도가 되겠죠. 200평방 킬로미터. 서울에서 큰 산 뭐가 있을까요?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굉장히 잘 아시네. 다 굉장히 넓은 산들이죠. 이 200평방 킬로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지난달에 경남에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산림 면적이 탄 게 약 12만 헥타르가 됩니다. 서울시 전체 산림 면적은 2만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산림의 6배가 되는 산림이 단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면적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2% 정도가 됩니다. 자, 제가 65년 동안 4%가 줄었는데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지고요. 특히 큰악새도 사라졌고 지금은 쪼박딱따구리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죠. 근데 단 열흘 만에, 하루아침은 아니고요. 9일 만에 서울시 면적의 6배나 되는 산림이 불탔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처참한 전쟁,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처참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자료를 만드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실은 안 넘어가네. 이거 있나. 70년 동안 우리 숲이 보존이 되면 내 집 주변에 너무나 아름다운 숲을 보고 늘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숲을 보기를 바라죠. 이게 겨울이고요. 봄입니다. 여름은 또 있겠고 가을은 또 다르겠죠. 이런 숲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을 만끽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원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름다운 숲을 원하고 이 속에서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떡다구리들도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닌 거네요. 이렇게 서울의 숲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의 숲도 그대로 두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봉산의 숲도 그대로 두면 이렇게 바뀌고 아름다운 파베나무 숲이 만들어지고 정말로 희소한 파베나무 숲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왜 그것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인가? 이게 과연 자연재해인가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연재해. 우리 숲이 울창해져서 불이 탔을까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불타서 없는 게 아니라 나무를 잘라서 없어요. 나무를 자르니까 숲에 불이 더 잘 나요. 잘랐잖아요, 그죠? 숲에 불이 더 잘 나요. 숲이 스스로 우리 인간이 살아간 것보다 숲이 살아온 역사, 지구에 적응한 역사는 무려 4,000배나 많습니다. 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것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저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서울시 산림 면적의 5배의 산림을 태운 경북, 지금 울진산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경북 산불의 지도예요. 도로가 없어서 산불을 못 걷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검은색이 다 도로입니다. 길이에요. 도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뭉쳐있죠. 근데 불을 끈 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곳 약 8,000채가 넘는 건물이 불탔고요. 그다음에 30분의 생명이 사라졌고요. 근데 이 안에 서울시 산림 면적의 6배가 불타는 숲속의 생명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딱따구리들은 어디로 갔을까? 근데 날개 달린 생명체보다 날개가 없는 생명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럼 우리는 앞으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파괴된 숲들, 좋은 숲들, 산불이 발생한 숲들 너무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만큼 처참한 곳이 없었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아무리 가도 끝나지 않는 전쟁을 제가 겪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저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도는 너무나 작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감으로 오질 않아요.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중앙산이고 북한산보다 더 큰 좀 작은 거 하나. 피어 면적은 최소한으로 10만 5천 원.
12만, 그 다음에 시가지 초주 화력소림을 하면 15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참 숫자가 전해주는 게 너무나 약해요. 제가 살림 면적이 4%가 줄었다 그랬는데 4% 줄었다 그러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숲들이 이렇게 발달을 하다가 앞서 드렸던 것처럼 좋은 숲으로 바뀌게 되고 이 속에서는 이제 수많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의 질서를 가지고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공격하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숲을 좋게 만든다는 거죠. 짝대기들은 있지만 나무는 없죠. 심은 나무는 다 사라집니다. 공산의 편백숲과 도이랍니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30년 동안 무려 120%의 살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20, 살림의 120%. 그러니까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사라지죠. 이러니까 120%의 살림, 우리나라의 모든 살림에다가 추가로 20%를 더했으니까 생명체가 살아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열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산불이 나는 곳의 모습. 이번에 산불입니다. 이 슬픈 음악이 깔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신나는 음악이죠. 이게 쑥가꾸기라는 사업의 결과입니다. 쑥가꾸기 사업의 결과입니다. 쑥가꾸기 사업의 결과. 이거는 2022년 울진의 모습입니다. 네, 나무를 이게 숲을 가꾼 겁니다. 이 뒤에는 숲을 안 가꾼 겁니다. 숲을 안 가꾼 곳은 안 타고 숲을 가꾼 곳은 탑니다. 따따구리들은 어디로 갈까요? 자, 숲을 가꾼 곳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따구리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은 딱따구리도 있죠. 네. 죽은 딱따구리도 있겠지만 살아남은 딱따구리도 있습니다. 그 살아남은 딱따구리한테는 엄청난 기회의 공간이 돼요. 왜 그럴까요? 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안으로 곤충들이 어마어마하게 진격을 합니다. 번식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곤충이 엄청난 번식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새들한테는 살아남았잖아요. 행운이죠. 네, 그러면 새들도 또 엄청나게 번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다시 또 생태계는 살아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만 놔둘까요? 인간이? 이거는 돌이 터진 모습입니다. 불에 돌이 한 1600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불을 켰다고. 날지 못하는 동물들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거고. 자,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대재앙을 보고 있어요. 길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길이 아무리 많아도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도 다 타 죽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그 기회의 시간이 왔는데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은 희생이 됐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경쟁이 사라지고 엄청난 기회의 땅이 오지만 다 사라집니다. 이게 2019년, 2020년 강릉 산불 지역을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서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죠. 결국에 저 안은 완전히 황무지가 됩니다. 숲이 사라진 거죠. 자, 숲을 빼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 5년, 6년 정도 지난 모습인데 그냥 나무들은 서서히 쓰러지고요. 여기서 곤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새들이 오게 되고 이렇게 생태계는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빠르게 발달을 합니다. 5년만.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숲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되죠? 숲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금방, 이거는 한 40년 정도 되는 숲입니다. 그리고 언제 산불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앞서 보셨지만 이미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저 예산을 막기 위해서, 저 베어지는 예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난주에 정부안이 통과가 되고요. 내일 하고 모레 예결위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입은 숲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동산에서 보셨죠? 심은 나무는 다 죽고 토양에 쓸려 내려가고 또 이렇게 됩니다. 저는 어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의사분한테 이렇게 진맥을 받았는데 건강하대요. 근데 하나만 하지 말래요. 하나만 하지 말래요. 그 살림청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다 잊어먹고 집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 즐겁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들이 내 세금으로,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딱따구리를 중심으로 다른 숲의 생명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같이, 그리고 우리 공동이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시간도 있고 저런 일들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공산 따따구리 타운들을 보면서 마음은 아픈가요? 공산들. 네, 조금 더 기쁘게 어떻게 하면은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주시고 같이 나아가면 좀 더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은 부분을 했는데 역사는 다 정리하다가 다 버리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긴 시간이었고요. 이 멘트는 제가 해야 될 건 아니고요. 밥은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